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권일 장학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끼리 박수 치시고. 자, 오늘 우리 연수 그 2학기 체육 수업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연수 3일차입니다. 첫날, 둘째 날 진행했고 오늘 3일차인데 그 개요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연수를 저희들 3일 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쌤들이 바쁜 일정에서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이 연수는 다시 보기가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쌤들이 참여해서 바로 듣는 것과 그다음 다시 보기해서 저희들이 진행된 연수를 이 좋은 연수를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날에는 뭐 했냐면, 자, 블렌디드 러닝 지원 자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를 했고, 그 다음 둘째 날에는 체육 수업에 맞는 블렌디드 교실을 어떻게 구축할까, 그 다음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3일차 마지막 날, 체육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환경입니다. 체육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수업이 방향이 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부산형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라 해서 학교 전체를 다 개조를 합니다. 자, 이때 체육 수업을 하는 체육교사 또는 체육 전담 교사가 학교가 우리 설계를 하고 새롭게 지을 때 어떤 식으로 방안을 하면 좋을까를 오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획일화되어 있고 큰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이 학교에서 만약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다면 중간 사이즈의 운동장을 2개를 가진다 하면 또 어떨까? 또 체육관을 지을 때 역시 큰 공간이 아니라 분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그지에? 그 다음, 지금 체육관에 여러 환풍시설이 없습니다. 이런 환풍기 시설을 꼭 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꼭 달도록 협의 중에 꼭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방안에서,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3일차 하고 있습니다. 1, 2, 3일차를 다 완성한다면 우리 체육 수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환경 만들고 수업 때 사용할 블렌디드 교실 구축하고 그 다음 그 수업 안에 블렌디드 지원 자료를 한다면 이 3개 다 하면은 참 조금 더 나은 체육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냐면 25분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시 10분까지 되어 있지만 조금 제가 강사님께 단축을 요청했습니다. 좀 단축해서 핵심만 전달할 예정이고 이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지금 장평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지금 계획을 다 했고 아마 디자인이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체육관 활용에 있어서 해외에는 어떻게 하는가? 물론 국내에도 여러 좋은 사례가 많겠지만 해외에서는 어떻게 되는가를 최동일 선생님이 아마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우리 강사님께 직접 들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다시 보기를 저희들 해놨는데 공문을 참고해서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꼭 다시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은 실시간 참여하시는 분은 여기 연수 후 아마 지원 자료 개발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예정일 것 같고 우리 황면 쌤도 보기 3번째 체크해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참여해서 배우면 됩니다. 아시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11월 8일까지 이런 형식으로 자료집계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
체크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하면 여기에 두 가지 다 동글뱅이 치면 됩니다. 두 가지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기대효과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1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 체육관 쪽에 더 관심이 있는 장평중학교 교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바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강의를 승낙해서 감사드리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평중학교 정준상 부장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장평중학교 교사 정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반갑습니다. 띄워보겠습니다. 네네. 자, 화면이 나왔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예,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체육 수업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공간과 그리고 이 공간의 의미와 체육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앞서 장하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평중학교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전환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또 장평중학교는 내년 2022학년도에 다목적 강당을 신축을 하게 되고 지금 거의 설계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다목적 강당을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서부터 설계에 이르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보니까 그 초등학교에서 체육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고 또 중학교에 또 젊으신 선생님도 계시고 한데 사실 제가 제 그 와이프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조금씩 간접적으로 듣는데 학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는 전 과목을 가르치면서 그러는 와중에 또 이렇게 또 체육도 가르친다는 걸 보고 평상시에 굉장히 정말 대단하다,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우리 체육생들 보면 정말 저도 젊지만 예전에 제가 했던 것보다는 완전 다른 유전자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창의적이고 굉장히 수업도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지만 뭐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만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들께서는 체육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체육교사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날씨는 어떠한가? 또 내가 체육 수업을 할 때 다른 수업은 몇 반이 같이 하는가? 또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수업하는 곳, 그 장소의 넓이와 높이는 어떠한가? 또 만일 선생님께서 실내에서 수업을 하신다면 내 옆반에서는 어떠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아마 시간마다 하실 텐데요. 선생님들 보시기에 이러한 생각은 무엇에 관한 생각일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저는 이러한 생각은 바로 수업의 공간에 관한 생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선생님들께서 1차시, 2차시를 통해서 블렌디드 러닝의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배우셨고 또 블렌디드 러닝이 이루어지는 환경에 대해서도 배우셨을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방법들은 작은 어떤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런 환경을 구성하는 것은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컴퓨터라든지 이런 시설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면 공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컴퓨터 수업을 하면 컴퓨터실이 있어야 되고 어떤 파워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모든 것이 조성되는 것이 공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물리학에서 정말 공간은 무엇인가 좀 뜬금없지만 한번 우리 학교의 물리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했는데 예,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에서 공간은 곧 장이다, 필드. 우리 운동장을 필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간은 곧 장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간은 파도처럼 물결을 이루며 휘기도 하고 굴절하고 왜곡되기도 하는 실체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단단한 선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컹하고 유연한 거대한 조개 속에 들어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간이라 하면 비어있는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꽉 차 있는 공간에서 사람이 하나의 물질이라면 그 꽉 차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놀라운 것은 제가 들은 설명은 우리가 공간에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면 물질이 운동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사실 물질보다 공간이 더 끊임없이 더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얘기 같아서 넘어가고 체육에서 공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육에서 공간이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운동장에 보면은 이렇게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교 같이 인조 잔디면 그어져 있는데 사실 그 모래장으로 되어 있으면 선생님들 3월달 되면 라인을 이렇게 또 이렇게 못으로 긋기도 하고 이렇게 뭡니까? 마킹 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운동장에 라인을 그으면서 구간을 확정 짓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체육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반이 수업을 하면 선생님들 어떻게 하시죠? 여기서 또 반을 나눠서 이렇게 반을 나눠서 또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공간 변화라 생각되고 또 다른 형식으로 라바콘을 내서 축구를 한다면 앞쪽 공간과 뒤쪽 공간을 다 쓰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공간을 수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해가 방향이 바뀌어서 반대쪽으로 갔을 때 선생님들 수업은 또 다른 형식으로 아이들을 모으거나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은 우리 공간이 체육 수업 중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좀 더 이야기를 하면 학교에서 많은 교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적으로 체육 교사가 가장 많은 공간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공간을 변화를 주고 있고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생들께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지만 특히나 우리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관심이 좀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 왜? 매 시간마다 저희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현준 대학 교수는 많은 매체를 통해서 학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서 공간 변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간 변화가 앞으로 100년의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또 방송에서 제가 본 건데요. 학교와 교도소의 공통점이 똑같은 건물과 똑같은 구조의 실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외벽으로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밥을 먹는다. 이러한 곳은 교도소와 학교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를 지금 당장 공간을 변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변화는 인테리어적인 변화가 아니라 공간 변화, 공간의 변화가 핵심이다. 즉 바닥을 달리하고 천장을 달리하고 벽을 달리하고 자 그러한 공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뭐 우리 체육 선생님께서 저는 저의 개인 욕심은 학교에서 이런 공간 변화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연결해서 그린 스마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민초의 황미영 부장님 계신데 사실 저희보다 1년 더 빠른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나중에 녹화로 또 다른 분들도 들으시니까 제가 어느 정도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는 한국판 뉴딜 세 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정망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토대로 10가지 대표 과제가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네 번째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과제가 그린 스마트 스쿨이 되겠습니다. 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40년 이상의 오래된 그 건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 투자를 해서 학교를 미래 혁신적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계신 학교 10년이나 20년 정도 된 학교 모든 학교에 가면 항상 방학 때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신축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는 항상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가 끊이지 않지만 효과는 사실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약간 틀은 것이 오래된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학교는 해가 흘러갈수록 계속 생기고 또 한 가지 내년에 또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3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도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적용 대상 학교가 더 커지는 셈이 되겠습니다. 네, 부산에 진행되는 학교는 현재 39개교가 되는데 서부에는 2021년도 지금 올해 운영이 되는데 부민초, 사초, 송도고 이렇게 되고 저희 장평중학교는 2020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9월부터 12월까지는 전환기를 맞고 또 내년 3월부터 해서 설계 공모를 하고 내년에 설계를 완성 짓고 2023년쯤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39개 교가 지금 현재 확정되어 있는데 제가 애초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되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사실 선생님들 학교에 속해 계신 학교가 별로 없겠지만 나중에 선생님께서 이동을 하셔서 그 학교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이동을 해서 몇 년 후에 또 선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미래학교 운영하는 계획은 이런 표와 같이 진행이 되는데 초등학교는 2022 교육과정이 24년도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학교는 25년도에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발맞춰 가지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현재 2021년도 시행, 즉 1차 미래학교는 24년에 완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장평중학교처럼 2차 미래학교 전환은 중학교가 그러니까 중학교 2022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5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기존의 사업이 뭐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가장 큰 차이점은 두 번째 줄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특성에 보시면 기존의 사업은 어떤 공급자 주도와 표준화 지침에 통한 성능 확보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체육관을 저희가 공모를 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학교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표준화 지침에 따라서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는 사용자 주도의 설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용자 주도 학생 그리고 교사 중심의 설계가 반영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 절차에 보면은 지금 장평중학교가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전환기 사전 기획 단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전 기획 단계에 보시면 학교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사전 준비, 현황 분석, 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마지막에 보시면 사용자 참여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서 꼭 필요한 공간 설계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정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시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모전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의 의향은 무엇인지를 받아서 그것을 함께 녹여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 기획 단계에서 학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것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업이 진행되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내년입니다. 내년에 보시면 설계가 진행되고 공사가 진행되고 유지 관리가 되는데 보시면 학교가 하는 역할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청과 사업 수행자들이 여러 가지를 발주를 하고 시행을 하고 감리를 하는 부분이고 학교는 사실 사전기획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미래학교는 어떻게 지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짧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ur current education system has its roots in the industrial age of society. Today's traditional classroom was designed before the advent of modern technology, before we really understood how varied the individual needs of each student were, and before we looked at the entire system as a whole. To truly improve this system, we must break it down and reimagine the environment to more actively engage each and every kind of learner. So we must look at all the different areas of their lives: home, future work environment, social experience, and implications of technology, and realize that today's students are much more social.
and enjoy learning in a less structured way with their friends anytime, anywhere. If they're awake, they are on and connected. Learning is no longer limited to the confines of the traditional classroom. The success of each individual student must be the driving force behind this transformation. And just as we reconsider learning, we should also reconsider the architecture that supports it. We must look carefully at today's students and the mission of education before we begin to design. Great schools are where students own their learning, and the school itself affords them a variety of work environments and opportunities for collaboration. Whether it's individual study, small groups, large groups, formal or informal, students are taking a more self-directed role, and teachers are becoming coaches and mentors, guiding the efforts of the student with every space, every surface considered for possible learning opportunities. The solution, although unique to each educational community, must be flexible, adaptable, high performance, sustainable, and technology-rich. All of this to provide a variety of visually connected spaces that inspire, support, and promote the discovery and exchange of knowledge.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그 영어로 된 것을 알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학생의 중심이 되어서 학교에서 학생이 무엇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교실의 벽을 허물고 학생은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가,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쉬기도 하고, 또는 숙제를 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 친구들과 만나서 교류도 하는 그러한 다양한 공간을 새로 조합해서 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넣는다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유형별 핵심 요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자, 시간을 보니까 한 지금 1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좀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핵심은 첫 번째는 그린이 있습니다. 그린 학교는 크게 두 가지로 중시가 이렇게 강조가 되는데, 하나는 생태적인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에너지의 절감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에너지 발전소를 세우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현 사례로는 어떤 생태 수로라든지 에너지 생산 시설,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교실 구성에 대해서는 어제 그 블렌디드 러닝과 관련돼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공간 혁신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 혁신은 아까 그 짧은 영상에서도 보면 크게 학생들이 모여서 대규모의 공간이 있고, 또 소규모의 작은 모든별 학습이 가능한 그러한 공간도 있고, 학생들이 또 쉬면서 또 참여하면서 이렇게 그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학습 공간과 휴식과 소통이 있는 공간,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천장과 바닥 면적이 각기 다른 다양한 공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폴딩 도어를 이용해서 안과 밖이 열려 있는 공간, 그리고 하나의 실내에서 이렇게 가변형 벽을 이용해서 방이 여러 개가 되기도 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다음에 오른쪽 밑에 보시면 소규모 학습 공간으로서 학생들이 쉬면서 그곳에서 토의 토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학습 공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는 학교 복합화라고 해서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 체육과 선생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체육관을 지으면 체육관에서 지역 여러 가지 배드민턴이라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동호회가 와서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는데, 바로 그 부분이 학교 복합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도서관을 활용한다든지, 말씀드린 체육시설을 활용한다든지, 메이커 공간을 활용하는 이러한 사례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장평중학교가 올해 그 전환기 활동을 하면서 가장 먼저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다른 학교에서 많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기관 방문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덕원중학교의 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덕원중학교의 그 중앙현관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왼쪽 아래에 보면 그 멀리 보이는 창이 중앙현관입니다. 중앙현관이 들어오면 앞쪽에 그러니까 2층으로 되어 있는 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두 번째 창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벽이 있고요.
이 창이 열려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창에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굉장히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공간혁신을 하기 전에는 여기가 벽이었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이렇게 하니 벽이어서 막혀 있고 다음에 여기 담이 쌓여 있고 해서 중앙관을 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공간혁신을 통해서 벽을 허물고 그다음에 살짝 보이는 이 부분이 다리거든요. 그래서 중앙관에서 들어간 없는 다리를 만들어서 길을 만들고 접근성을 높이니까 이곳이 굉장히 전망 좋은 테라스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참 좋은 공간 혁신의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용수초등학교에 갔습니다. 용수초등학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봤는데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이 시각적인 이 컬러라든지 이미지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공간 혁신을 하고 뭔가를 새롭게 만들 때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색감이라든지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용수초등학교 이 담당선생님께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국 많이 다니면서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또 한 가지는 그 학교 사정기획과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예, 이렇게 좋은 작품 완성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는 많이 봐야 되겠다. 다음 두 번째, 사정기획과와 아주 소통을 잘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알로이시오 기지 1968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장소입니다. 서부에 계시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이곳은 올해 전국 그 건축 축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큰 상인데 제가 이곳에 방문해서 이걸 설계하신 분과 다 미팅을 해서 했는데 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알로이시오 고등학교 전체 골조만 남기고 안을 싹 다 완전히 다 비웠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벽들은 전부 다 예, 경량철골로 구조로 되어 있고 새롭게 완전 바뀌었는데 들어가서 보시면 정말 바닥 면적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여기 사진 한 장인데요. 골목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굉장히 좁은 골목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을 보면 이렇게 각이 꺾여 있는 부분을 보는데 그래서 이쪽의 방이 팔각형 방이 되겠고요. 팔각형 방을 지나서 보면 이 바닥 면적이 이렇게 아주 특이한 모양이 되고요. 또 뒤쪽에도 또 골목이 있어서 바닥의 면적이 다 다르고 천장의 모양이 다 다르고 천장의 높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들어가면 눈이 동공이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관심이 많은 분은 꼭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강력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병원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이러한 이런 걸 경사복도라고 하죠. 이런 게 생겼는데 사실 이곳은 아무것도 아닌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이 있으면요, 청을 아래 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하면 계단만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사복도도 없는 곳에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물어보니까 70억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부민초등학교 부장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사를 하면 140억, 50억이 하거든요. 근데 만일 우리가 140억을 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예, 바로 시간이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곳에 가서 좋은 그러한 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는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것이 더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마트 미래학교를 준비한다면 또는 선생님들께서 공간에 관심이 있다면 좋은 공간이 있는 카페라든지 예, 제가 정말 이곳을 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예, 광주 ACC라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입니다. 저는 이곳에 갔다 왔어도 굉장히 지금도 좀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곳은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로 알려져 있는데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 보이시는가요? 지금 보이는 저 하얀색 건물은 예, 전남도청입니다. 아시죠? 옛날 그 총성이 있는 그 전남도청인데 그러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디 있을까요? 예, 전남도청 지하에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좋은 건축물이라 하면 위로 높이 쌓아야 되고 옆도 덩치가 커야 된다 생각하지만
있는 문화 유적을 그대로 두고 지하로 깊이 파가지고 지하에 공원이 있고 지하에 중정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건축물을 이곳을 가보고 정말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광주에 가보시면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공간 탐구에 대한 이런 수업도 진행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2시간을 걸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생들 공모전을 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보고 또 시상도 하고 또 좋은 부분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직원 워크숍도 지금 2차례 실시를 해서 어떤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 다음 우리 학교의 불편사항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부서, 교과별로 다 의견을 이렇게 수렴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수렴을 해보니까 장평중학교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5층 건물에 2개 동이 이렇게 높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동선이 굉장히 길고 그런 부분이 약간 비효율적이다. 그런 부분이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까라는 부분이 나중에 저희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장평중의 공간혁신 안은 다목적 강단을 설치하면서 운동장에 다목적 강단 설치하는 그 필요티 아래쪽에 주차장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주차장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사이에 가운데 있는 넓은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트리움 중정을 한번 설치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우리가 1층에 보면은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도서관에는 수업도 하고 서가도 많기 때문에 도서관이 2칸이지만 교실 2칸이지만 공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벽을 허물어서 앞쪽 여기 있는 화단을 넓게 해서 나무 데커와 어떤 의자, 벤치를 두어서 학생들이 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우리 운동장의 모습인데요. 운동장에 하단이 있는 그 나무 그늘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곳에서 쉬고 싶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단이 있기 때문에 앉을 때가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벌레도 많고. 그래서 이곳을 나무 데크로 3층으로 놓은 다음 그다음에 길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쉬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학교의 진입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 편에 좀 낡은 지금 스탠드가 있는데 사실 저 스탠드는 약간 외지기도 하고 해서 약간 죽어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을 랜드스케이프 형식으로 기분 좋은 등굣길, 낮은 오르막길로 이렇게 등비할 수 있도록 축대를 쌓고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이 공간은 그 사이에 룸이 있거든요. 저희는 룸을 두지 않고 그 안에를 틔워서 어떤 반 건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늘이 있는 체육 수업할 때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면 실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체육 선생님들 와 계시니까 뭐 체육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제일 위에 보면은 여기 보이는 게 다목적 강당이 있습니다. 5층에 다목적 강당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교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층간 소음이 생겨서 좀 이렇게 수업을 하면 소음이 들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다목적 강당은 이 위치가 안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아래쪽에 보면 이 무용실이 있습니다. 이 무용실이 있는데 이 무용실은 지하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습하고 곰팡이도 피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수업할 공간이 안 되겠다. 라고 저희가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강당은 저희가 내년에 신축 체육관을 짓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되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미술실과 음악실이 오고 미술실과 음악실이 있던 그 자리에 5층에 이렇게 무용실이 가게 되고 무용실 아래쪽에는 저희가 컴퓨터실이었는데요. 이거 다른 곳으로 옮겨서 제가 홈베이스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설치를 하는 그러한 공간 구조를 했습니다. 사실 선생님들께서 체육 선생님들께서는 우리가 체육 공간이 운동장, 체육관, 뭐 무용실 또는 실내 체육학습장 등 많은데 저희가 평상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정말 우리가 체육시설, 실내 체육시설이 이 공간이 안 된다 하면은 학교에 요구를 해서 더 좋은 공간으로 달라라고 또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것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관계없이
필요한 요구를 하는 게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용실과 예, 지금 이렇게 음악실과 미술실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러한 배치도가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런 진행을 하시면 이런 배치도에 따라서 보고 검토도 좀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예, 조감도인데요. 우선은 내년에 이렇게 다목적 강당이 들어서고요. 다음에 이렇게 그 에너지와 관련해서 태양광 발전소가 들었을 예정입니다. 다음 측면에 보시면 저희가 아까 디귿자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교실에서 가려면 이렇게 뺑 돌아가야 되는 시간적인 예, 그러한 거리상으로 불편함이 있어서 여기에 지금 연결 다리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거를 위로 2칸을 더 세워서 다리를 더 만들자. 그래서 네모난 형태로 예, 학교 구조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여기 이 청담폭도 3층과 4층 사이 새로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3층에도 이 공간, 4층에도 공간 만들어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해서 더 넓은 실을 만들자. 그래서 이 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2교무실, 3교무실을 할지 아니면 이 공간에 무용실을 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가 중정이 되겠습니다. 중정 공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학생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 어디 가느냐? 예, 이동형 모듈러 교실이라는 곳에 가서 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뭐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설명을 듣기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모듈러 교실 한 30억 정도 1년에 30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고정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예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시간에서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체육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체육관을 건립을 요청을 하시려면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것이 신청서 작성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 규모와 연면적입니다. 얼마나 규모를 할 것인가, 얼마나 면적을 할 것인가. 왜? 이 연면적과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또는 예산에 따라서 규모와 연면적이 책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선생님께서 규모와 연면적을 적정하게 크게 해놓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더 좋은 체육관을 짓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여러 가지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있고 다음 이러한 부분도 쭉 들어갑니다. 사업 위치도, 배치도, 다음 조감도, 다음에 이러한 배치도까지 선생님께서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시면 심사에 의해서 체육관이 지어지는데 장평중학교 저희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 조감도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운동장을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가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 2층에 테라스가 있고 3층에 테라스가 있고 지하에 필로티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거의 다 있는데 이런 테라스 구조는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요즘 공간혁신 이야기가 많이 나다 보니까 지금 밀폐되어 있는 체육관이 아니라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폴딩 도어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 수업을 하다가 날씨가 좋은 날은 폴딩 도어를 열어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시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실 지금 이거는 마지막 단계인데 지금 설계도가 3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설계도에서는 이 폭이 한 17m 정도였고 가로가 32m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무대는 지금 이렇게 보통 이렇게 무대가 배치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로에 배치를 해서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가로로 보면 하계나 집중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 길이의 공간이 너무 짧아서 저희가 제일 초점을 둔 것은 체육관 6면입니다. 체육관 6면을 달라. 체육관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배드민턴 코트 6개를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4개인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6개를 원한다 해서 많은 진통 컷대 가로를 18m 이상으로 18.50 정도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코트가 3개가 나올 수 있도록 확정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처음에 이렇게 교사실이 여기였고 화장실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창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차례 해서 교사실이 여기 있고 사교실, 탈의실, 화장실 이렇게 창이 다 생기도록 이렇게 하였고요. 다음에 저희 학교 옥천초등학교 밑에 옥천초등학교가 있는데 얼마 전에 장선생님께서 사진을 보니까 체육관 기구 창고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저희도 기구 창고를 이렇게 두 군데에 새로 만들어 달라 하였습니다. 원래는 여기 기구 창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또 물로 교사 선생님께서 계신데 강력하게 요구해서 창고가 필요하다. 창고를 넣어서 학생들의 그 여러 물품을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앞서 보시면 저희가 아까 여기 길이 있었습니다. 길이 있었는데 체육관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길 밖으로 나와가지고 정말 학교 맨 끝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기둥이 체육관의 기둥이 학교 맨 끝까지 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일 처음에 설계를 했는데 예상치 않게 맨 끝에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어떤 전기라든지 통신 그런 라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살짝 뒤로 물러나서 설계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체육관을 완전히 설계를 하더라도 나중에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저희가 체육관 사실 제가 설계는 반영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처음에 그 설계사님과 미팅을 할 때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 교장선생님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요구사항을 넣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가로 19, 18.5가 19입니다. 19, 34로 확대 요구하고 이러한 것 다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지금 여기 준비실 아래에 약간 이게 작은 룸이 있는데 여기 에어컨 룸입니다. 만일 이 룸이 끝에는 없었습니다. 에어컨 룸이 없으면 에어컨이 밖에 나오면 사실 에어컨 튀어나온 만큼 이건 다 못 쓰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하실 때도 뭐 작은 거라도 좀 신경을 쓰시면 그것이 다 반영이 되어서 선생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건축에 가지신다면 구글 사이트에 아키데일리닷컴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에 아키데일리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조금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번역이 자동으로 다 되죠. 아키데일리가 전 세계 건축 가장 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축이 다 있는데요. 뭐 스쿨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센터, 체육관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체육관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체육관들이. 그래서 제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하면서도 여기서 클릭을 하면 여기서 이 위치가 어떻고 설계자가 어떻고 재질이 어떻고 재료가 어떻고 다 나옵니다. 제가 스쿨만 검색해도 학교의 다양한 구조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데서 자료를 찾으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좀 시간이 쫓기면서 말씀드려서 어떻게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사실은 건축, 그다음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까지 지금 잡으신 것 같고, 특히나 체육관을 신축할 때 보면은 그 환풍 시설도 중요하고, 그다음 여기는 다른 학교와 틀리게 그 확장형 해서 이제 폴딩 도어, 저도 생각했던 폴딩 도어를 만드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부장님, 그리고 환풍 시설은 설치를 안 했나요? 그 한풍시설이나 조명이나 방송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건축 외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 예. 나중에 또 저희가 예. 또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거기까지 나중에 예, 되면은 기록을 남기셔가지고 네.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황빈 선생님 혹시 궁금하신 거 뭐 없으십니까? 부장님이 혹시 더 잘 아신다 하시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아니요, 저는 모르고, 음. 저는 9월 달에 복직을 해서 전혀 아, 모르고요. 네네. 네. 휴직 계속 하다가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체육 전담을 맡게 돼서 어, 왔고요. 예, 예. 네. 궁금한 거는 아직 이동형 모듈러 교실? 네, 1년에 30억 이렇게 예상이 측정돼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기존의 컨테이너 교실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윗단계인 교실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공사 기간 동안 하고 철거를 하는데도 그게 30억이 넘게 드는 건가요? 예, 그게 저도 예산은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때 한 1억 5천 정도 1년에 한 개가 1억 5천 정도 든다고 하였습니다. 컨테이너는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드는데 네, 컨테이너하고 모듈리 교실하고는 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모듈리 교실은 안에 컴퓨터라든지 에어컨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고 또 만드는 것이 다 대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네, 맞습니다. 대기업에서 그것을 다 만든답니다. 그리고 물론 가져가서 재활용하는 것도 그 기업에서 다 가져가서 예,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금액은 사실 제가 뭐 한 1억 5천 정도 든다 해서 그 모듈리 교실 20개 해서 그 가격을 책정을 한 거지 예, 꼭 정확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나중에 정수원 부장님 만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 또 궁금한 거 같이 협의하고 앞으로 발전 방안까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바쁜 와중에도 결정적인 수업을 해주신, 그다음 강의를 해주신 정준상 쌤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바로 할게요. 지금 최동일 부장님 어제도 잠시 들어왔었고, 저 오늘도 계속 진행 중인데, 자, 그 해외 사례에서 과연 다양한 체육관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해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 아시겠죠? 최동일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단 화면을 공유를 시켜 놓을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 장사님이 부장님으로 소개시켜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장은 네. 아니고요. 그 부산대학교에서 박사를 졸업하고 현재 뭐 강의하고 있고 프리랜서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사님이랑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해왔어요. 지금까지 뭐 책도 쓰고 그리고 학교 현장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민도 했었는데 사실 이 주제 가지고 장사님하고 오래전에 벌써 이야기가 됐던 주제예요. 그리고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했던 주제였는데 이게 갑자기 연락 오셔가지고 이게 또 연속 잡혀버리는 바람에 제가 또 부랴부랴 또 준비를 하게 됐거든요. 비대면 강의다 보니까는 제 입장에서는 선생님들 얼굴을 또 확인도 안 되고 또 적극적인 현장의 반응이 모르다 보니까는 제가 지금 제대로 강의가 하고 있는지 전달은 잘 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이나 또 소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다 싶으면 손을 들어서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이전에 제가 지금 시선이 좀 내려가 있죠. 제 카메라가 저 모니터가 위쪽에 달려 있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시선을 아래로 봐야 돼요. 선생님들이랑 눈 아이 컨택이 안 되는 점은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해외 사례에서 본 다양한 체육관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금 오늘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그 장항선님하고 3, 4개월 전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들끼리 한번 서치를 해보자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 구글이랑 유튜브 가서 정말 많은 자료를 봤었거든요. 뭐 아레나라 그래서 돔 형태 보기도 했고 그리고 뭐 하키 경기장, 농구 경기장도 보기도 했고 그리고 뭐 지금 미래형 그 스마트 뭐 미래학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덴마크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뭐 너무 많은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그 3, 4개월 동안 되게 행복했었어요. 왜냐 그러면 많은 새로운 정보들을 계속 접할 수 있어서. 근데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은 너무 다양하니까는 이걸 다 소개시킬 수가 없고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해외 사례에서 본 다양한 학교 체육관 이렇게 좀 포커스를 줄여버렸어요. 줄여서 학교에 맞는 이야기를 선생님들 들어야지 선생님들 도움이 되지.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또 프랑스에 있는 아레나나 그래가지고 뭐 그 트랜스포머처럼 확 변화되고 이런 걸 보여줘봤자 눈높이만 높아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학교에 관련된 부분만 좀 모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정준장 그 부장님께서 너무 뭐 인사말을 좋게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나라별로 이렇게 좀 쭉 서치를 해봤는데 일본, 미국, 프랑스, 덴마크, 코리아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나라별로 특징은 있어요.
계속 보다 보니까 보여요. 우리나라는 있는데 외국에는 없는 것도 있고, 외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는 게 있어요. 체육관, 학교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좀 재밌는 부분이네.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것도 있어요. 실내로 지금 뭐 장준상 부장님이 스마트 미래형 학교 얘기하시면서 운동장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운동장 있는, 외국에는 운동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운동장이 잘 없어요. 건물 안에 다 들어가 있지. 그러면 우리 한국을 빗대보면은 우리는 운동장이 있으니까는 그 운동장까지 포함해서 건물을 지어 올린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엄청나잖아요, 진짜.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실례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아파트형처럼 동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쌓아 올리면서 그 안에 체육관도 있고 간이 운동장도 있고 운동장도 1, 2로 나뉘게 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스마트 교실을 많이 꾸몄더라고요. 그 환경에 맞게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유럽 쪽은요. 예술성으로 좀 많이 가미를 했더라고요. 체육관에다가. 근데 미국 쪽은 효율성을 좀 많이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사실 효율성이거든요. 실용성이고 효율성이 안전성이기 때문에 그래 보면은 사실 미국 쪽의 학교를 돌아보는 게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주 얘기가 미국 쪽 학교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워낙 많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선생님 이렇습니다. 이렇더라고요. 라고 말씀드리면 선생님들한테 필요하신 부분만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1번입니다. 지금 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놓고 했었는데 이거 일전에 한번 제가 우리 장사님하고 이게 그룹으로 하려고 지금 했던 자료라서 좀 지저분하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선생님 딱 보자마자 우리 한국에 있는 체육관은 비슷하죠. 저는 딱 보면 일본에 있는 학교를 뭐 전체를 다 보진 않았지만은 클릭해서 쭉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들었냐 그러면 이거 한국 아니야? 우리 학교 체육관 똑같은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하고 우리나라에는 있는데 외국에는 없는 게 사실 강당이에요. 저기 무대예요, 무대. 물론 이제 미국도 무대가 없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거의 다. 근데 외국에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있는 학교도 있어요. 있지만은 이렇게 우리처럼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 공간 자체가. 그래서 아마 우리가 아직도 역사적으로 이런 것들도 아마 일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좀 특징적인 거는 선생님들 보시면 그 외국에는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가림막이에요. 중앙 가림막이지 일본 학교는 이 가림막이 이게 건물에 만들 때부터 가림막을 설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했던 것이 지금 골프장에 쓰는 그 그물망 있죠. 예, 그물망을 이렇게 가로질러 놨더라고요. 근데 이 그물망이 장단점은 있어요.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그죠? 아주 비용은 절감되잖아요. 설치도 간편하고. 하지만 가림막을 설치하는 이유는 소리라든지 시선에 대한 부분을 좀 차단을 해서 이 한 공간에 내가 수업을 집중할 수 있도록 또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국 그 학교를 가면은 이 부분들이 좀 더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뭐 그 일본뿐만 아니라 제가 조사한 모든 나라의 농구 골대는 체육관 바닥에 농구 골대가 없어요. 다 그 전정에 전동식으로 설치돼 있지 우리나라 이게 아마 예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제가 체육관 보면서도 이건 뭐 미국은 공간이 엄청나게 많은 풍족한 나라, 예산이 풍족한 나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런 과제를 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아직 천장에 이렇게 못 따는 이유가 예산이 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했었어요. 무대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실 좀 빼고 체육관에 좀 이것저것들을 좀 빼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학생들 수업을 할 때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부분에 좀 투자를 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초등학교인데요. 가림막 보이시죠, 선생님? 천정에. 이 천정의 가림막이요. 전동이에요.
버튼을 누르면 쭉 내려오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반만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앞에 일본처럼 그 그물망이 넓지 않고 촘촘하게 돼 있다 그죠. 하지만 그래도 소리라든지 시선은 어쩔 수 없이 가게 돼 있겠죠. 그래서 색깔을 조금 입힌 것 같아요. 근데 중간쯤에 보면은 그 우리 천막천 있지 않습니까? 천막천으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천막천, 그물망, 천막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기는 되고 그 다음에 시야는 어느 정도 가리면서 뭐 이렇게 좀 해놨던 거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동으로 돼 있고 역시 천정에 보면 뭐 전동식으로 지금 그 골대가 다 돼 있고 이 학교는 무대가 있더라고요. 무대가 있었는데 이 무대가 단이 그렇게 뭐 사진상으로는 파악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좀 특색적인 부분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학교는 우리나라에 있는 체육관은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어요. 스탠드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바닥에 앉거나 그래서 학생들이 다 무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 위험하니까 내려오라 그러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는 그래서 막 의자를 펴서 좀 앉기도 하긴 하는데 사실 체육관이라는 공간이 뭔가가 물체들이 많으면 안전성이 사실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물론 저것도 지금 안전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앉아서 선생님 이야기 듣고 할 수 있는 저런 한 2단 정도의 스탠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요. 저 스탠드가 이동식이에요. 밀면 들어가요, 벽면으로. 필요 없으면 밀어갖고 벽면 붙여 놓는 거예요. 필요하면은 이 주변에서 애들 앉으면 되는 거예요. 저거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진 않아요. 물론 그 뒤에 가면 또 더 자세한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2단으로 해서 벽으로 매립했다가 뺐다가 하는 뭐 그런 형태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는 네, 그 정도로 좀 선생님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는 좀 그 커튼이다, 그죠? 예, 오른쪽에 좀 선생님들 뭐 커튼 돼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우리가 앞에 미국이나 일본을 봤을 때는 그 골프망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저 전동망 이거하고 좀 다르게 이 가림망이 커튼식인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커튼 제일 끝에 보시면 벽면에 홈이 이렇게 파여 있어요. 길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요 홈 보이시나 모르겠다. 요거. 네, 보이시죠? 예. 요건데 네, 잠깐만요. 이 홈이 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커튼을 밀어 놓으면은 뭐 눈치채셨겠지만 저 안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싹 집어넣고 딱 닫아 놓으면 벽이 되는 거예요. 예, 아마 저도 부산대학교에 그 핸드볼 있을 때 그물망을 저렇게 설치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뭐 공주 교대 대구 교대 갔을 때도 아마 저렇게 돼 있던 걸로 제가 봤었어요. 물론 이제 전동보다는 저렴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일본의 그물망보다는 소음이라든지 시선을 차단하는 효과는 있겠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설치했는데 뒤에 보시면 선생님 그 능목 우리가 말하는 능목이라는 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게 제가 미국 사이트하고 프랑스 뭐 덴마크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는 북유럽 쪽은 체조에 대한 수업을 되게 중요시 하다 보니까는 뭐 체조 짐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돼 있고 미국도 이런 게 많이 돼 있어서 체육관에 저런 게 들어오면 또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는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 저걸 다 설치해 놨는데 외국은 운동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저도 지금 초등학교 체육을 한 20년 이상 해오던 사람이라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체육은 육상과 체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가 눈에 얘기하거든요. 육상하고 체조는 반드시 수업을 해야 되는 과목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체조 관련된 능목이라든지 그 줄타기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체육관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적직되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지금 돌출형인데 줄타기 같은 경우는 커튼처럼 안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는 꺼집어서 줄타기 애들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렇게 되고 옆에 사진 보시면 옆에 사진도 보면 앉아 있는 자리가 보이시죠? 예, 스탠드로 되어 있어 선생님이 뭐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 그죠? 이게 매립형인지 이동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 이건 고정식인 것 같아요. 고정식인데 지금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부분이 뭐냐? 벽면에 보시면 작은 저 끝에 보면 작은 네모 보이시나 모르겠다. 요거 보이시죠? 요거 예, 요게 뭔지 아세요?
빔이에요, 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는 우리나라는 무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무대 있는 학교 보면 대부분 다 빔을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빔이 다 오픈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빔을 벽에 넣어놨더라고요, 매립형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공간의 어떤 위험성의 부분을 좀 많이 제거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그래, 빔을 저렇게 안으로 쏙 집어넣으면은 또 딱 닫아놓으면은 또 문제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필요할 때만 쓰면 되니까는. 그리고 좀 특이하게 생각을 좀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는 어디 학교인지 모르겠네. 예, 그 고등학교인데, 중학교네요. 중학교인데 여기는 저 카페테리아를 제가 갖고 와 사진을, 저희 나라의 우리나라의 저 체육관은 보통 건물 위에 있어요. 5층에 있든지 뭐 옥상 3층에 있든지. 왜 독립적으로 못 빼지? 아마 운동장이랑 공간이 있어서 공간 때문에 그러나 이랬는데,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를 보니까 대부분 다 건물 안에 있지는 않더라고요. 독립적으로 나와 있지. 그 독립적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는 앞에 운동장이 없으니까는 이렇게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카페테리아를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근에 학교를 한번 가보니까 학교도 앞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햇살을 좀 받으면서 아이들이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테이블 설치하는 학교도 제가 봤긴 봤거든요. 그리고 주위의 환경도 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던 걸 제가 봤는데, 만약 우리가 그린 스마트 형태로 만약 학교를 짓는다, 그리고 운동장을 포함시켜서 건물 형태로 올라간다, 그래서 체육관을 만약에 우리가 건물 안에 집어넣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테라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을 보시면 우리 장학사님이 그 정준상 부장님 말씀하실 때 그 발표하시고 난 뒤에 에어컨 얘기를 하셨거든요. 환풍기 얘기. 그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 돌아보니까는 우리나라처럼 에어컨이 플로어에 있지는 않아요. 없더라고요. 그게 다 매달려 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처럼 벽면에 저게 환풍기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저게 환풍기를 위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게 그 전체를 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 에어컨을 플로어에 지금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코너에 이렇게 좀 해서 안으로 집어넣기도 하지만은 문을 닫아 놨는데 공이 가서 그 문을 다 파손시키거나, 또는 에어컨 작동할 때 수업을 할 때 문을 닫아 놓으면 또 에어컨이 안에서 돌아와서 바람이 바깥으로 많이 안 나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또 열어놓으면 또 이제 아이들이 활동하다 문에 부딪히는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렇게 이제 위쪽으로 이제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농골대 뒤쪽에 보면 이렇게 제가 빨간색을 잡아놨다 그죠? 저런 식으로 이제 해서 설치를 해놨는데, 글쎄요, 뭐 저렇게 설치된 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 냉난방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에너지 효율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되지 않나라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었어요. 벽면 쪽에 왜 매립형으로 에어컨을 설치를 못하지?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동생도 건축 관련이 있고 제 친구들이 건축에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니까는 기술적으로 안 되지는 않지만 고민을 상당히 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 빔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빔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 것처럼 안에 매립돼 있다가 쓸 때는 이게 뚜껑이 열려서 에어컨이 바람이 나오는 거죠. 위에서. 벽면 쪽에서. 그런 생각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건축하시는 분 전문가들 문의를 보니까는 네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일단 비용이라든지 효율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은 맞다.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법상 체육관 지을 때 법령이 다 있는데 그게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안 되는 건 아니다. 고민하자. 이렇게 얘기는 됐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농골대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농구 선생을 한 15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체육관은 저희 안방처럼 편안한 공간이거든요. 나름 이제 그런 그 체육관에 대한 부심도 있고 하는데, 그 미국에 있는 체육관에 저 농구 골 때는 저렇게 다 프레임을 잡아놨어요. 그냥 프레임만 잡아놓고 이 전동장치가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딴 데서 이동하는 거, 제가 동아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동아고등학교에서 또 이런 프레임을 잡아놨었거든요. 그 전동장치가 딴 데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부산대학교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부산대학교 최근에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경암체육관을 지었는데 그게 여자 농구부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저 프레임 위에 그 기계가 있어요. 큰 기계가.
그래서 고장이 나면 선수들이 그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 뭘 장치를 풀어야 이게 움직이는데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의 저 농골대를 보면은 그냥 프레임만 잡아놨어, 심플하게. 그리고 이제 뭐 오리고 내리는 거는 외에는 딴 거 없잖아요. 요즘은 이제 농구 골대 규격이 정해졌어요. 우리 아시아에만 초등용 골대가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거든요. 이제 초등학교도 초등용 골대란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저 골대 높이는 뭐 고정이니까는. 그래서 저게 아마 제가 그 전화를 해보니까는 설치하는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든다더라고요. 한 대에. 그 두 대면은 벌써 2천만 원 넘어가잖아요. 근데 제가 프레임만 설치해서 저렇게 오르고 내리면 그 정도까지 비용이 들 수 있을까? 우리나라만 그럴까? 이런 의심은 들었었어요. 물론 이제 외국에는 저런 게 워낙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우리보다 훨씬 저렴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모든 체육관이 저렇게 단다 그러면 우리 체육 선생님들이 나서거나 아니면은 그 공사는 업체에 얘기해서 단가를 좀 떨어뜨리는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저렇게까지 비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농구 선수 20년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해보니까는 저 부분이 비용 때문에 우리가 아마 설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이게 법령에 모든 학교 체육관은 골대를 저렇게 전동식으로 달아야 된다라는 규정만 돼 있다 그러면 저 비용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벽면이 노란색은 의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밀착 나오고 그런 형태고 요 체육관은 벽면이 전부 다 이제 그 파란색으로 매트를 다 돌려놨다가 아이들 벽에 부딪히니까는 그런 부분이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쭉 준비하면서 이 학교 정말 갖고 싶다라고 했던 게 저희 워싱턴 엘레멘터리 스쿨인데 저 천장에 있는 프레임 있죠, 선생님. 이 프레임이 이동이 돼요, 볼때가. 접혀가지고 이동이 돼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 행사가 있을 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쭉 끝에 벽에 붙여놓다가 행사하고 또 시합할 때 쭉 해서 딱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동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위에 지금 프레임을 설치해 놨는데 그런 부분 좀 특색이 있지 않나. 그리고 체육관이 1층이다 보니까는 되게 밝아요. 사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밝고 그렇다라는 생각이 있고 역시 농골대 프레임 보면 심플하게 돼 있다, 그죠? 예, 그런 게 있고 그 옆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바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바닥을 다 나무로 지금 하잖아요. 근데 나무 재질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관리도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 초등학교 가니까 그 초등학교 체육 선생님이 전담 선생님이 계신데 전담 선생님도 계속 이동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만 이제 체육관에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뭐 유치원, 부속 유치원이 있는 학교는 또 행사 때 체육관도 오시고 담임 선생님 체육 수업 때 또 오시잖아요. 그죠? 오시는데 체육관 바닥에서 제가 범퍼카를 운행하는 걸 봤거든요. 범퍼카를 타고 그다음에 인라인 수업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러면 체육관 바닥이 다 눌러질 텐데 나무라서 라고 했는데 그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아직 그 체육관 바닥에 대한 생각이 좀 깊이가 없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수업에만 집중하다 보니까는 내가 수업하고 난 뒤에 이 바닥이 어떻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수업 끝나고 가보니까 바닥에 라인이 쫙 다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체육관 바닥이.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체육관 바닥이 힘들 텐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이는 저 바닥은 우레탄 바닥이거든요. 저 우레탄으로 설치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저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메인 체육관은 아까 뭐 정학사님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야외 수업이 어렵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제가 항상 연수할 때 선생님들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 그러면 황사, 미세먼지, 자외선, 태풍, 뭐 바람, 뭐 이런 영향이 결국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1년에 운동장에 나가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그래 많지는 않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작은 체육관, 내가 수업할 수 있는 소체육관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럼 소체육관은 바닥을 이렇게 꾸미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조를 할 수 있는 그 기구들이 매달려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정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 위에 지금 프레임을 설치해 갖고 아이들이 밧줄을 타고 타잔처럼 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고 설치할 능목도 그것도 벽에 붙어 있다 그죠? 예, 그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벽면을 페인트 칠을 할 때 아예 사격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반역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아예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아예 설계부터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항상
이거 저 벽면을 갖다가 항상 좀 이렇게 안 꾸미다 보니까는, 아니면 요 존이라도 이렇게 바로 벽면을 활용할 수 있는 존, 뭐 테니스라도 벽면 벽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봤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미국에는 큰 체육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소체육관이 있었어요. 이게 농구장 반만한 거 있는데 벽에 아무것도 없어요. 딱 그것만 있어요. 그것만. 그리고 바람 맞고 불 들어오고 비바람 막을 수 있는 공간에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곳. 여기 딱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이제는 체육관이 학교마다 한 개씩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바깥에 수업이 안 되면 전부 그 체육관 때문에 그 수업을 다 많이 들어가면 2반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날 4반이 수업이 있다 그러면 2반 기록 교실에 가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소체육관, 그러니까 체육 1실, 2실, 메인 중앙체육관이 있고 학교에 저런 아담한, 그러니까 학생들과 내가 수업할 수 있는 공간, 체육관 반 코트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딱 그 정도만 있으면 저기서 무슨 수업이든 다 가능하겠더라고요. 한 예로 쭉 찾다 보니까는 미국에는 자기 파킹장이 있잖아요. 자기 그 주차 공간 있잖아요. 그 주차 공간을 아이들이 농구를 좋아하니까 그 주차 공간과 앞에 그 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코트를 만들었더라고요. 코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농구도 하고 테니스도 치고 뭐 배드민턴도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참 좋다. 저렇게 좋아 공간만 있으면, 청구는 한 6m, 7m만 되면 좀 좋은데, 보통 체육관 하나 짓는데 선생님들 예산이 뭐 20억 이상 든다 그러는데, 이렇게 짜면은 1억도 안 든다 그래요. 뭐 5천만 원 정도? 왜냐면 그 판넬로 쌓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더라고요. 여쭤보니. 그리고 뭐 벽면에 다 없잖아요. 그냥 바닥, 아까 우레탄 바닥이랑 비바람 맞는 거랑 통풍이랑 그것만 해결되면은 요 공간이 나오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공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메인 체육관 놔두고 체육 1실, 2실 뭐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어쨌거나 운동장 나가서 수업이 안 되는데, 그럼 운동장에 조금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이런 거 한 2개만 있어도, 체육 수업 시간에 애들이 교실에 앉아 있는 게 그래도 이 공간에서 선생님하고 나랑은 체육 수업은 진행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제일 마지막에 스피커입니다. 스피커는 선생님 퇴근 시간이 다 와갖고 제가 부담이 되네. 제가 조금 빨리 할게요. 저 스피커가요, 대부분 학교가 벽면에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공이 날라고 블라인드 디스크 날리다 보니까는, 제가 오늘 저기 뒤에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을 하고 왔는데, 저기 무겁잖아요. 휘어져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행정실에 전화해서 저거 위험합니다. 좀 꼭 봐주세요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외국에 있는 체육관은 대부분 스피커가 천장에 매달려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그 벽면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게 이제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우리가 지금 뭐죠, 정준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스마트, 미래형 스마트.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덴마크, 뭐 프랑스, 그다음에 호주, 뭐 이런 쪽으로 보니까 스마트형, 스마트 교실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 올라와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스마트 교실 아까 저기 정준 선생님이 그 복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그게 사실 그 장애인들 그 휠체어 다니는 공간이거든요. 제가 특수학교에 있어 봐서 아는데, 그 공간에서 제가 아이들 그거 했어서 마라톤을 했었어요. 이렇게 돌아가서. 그래서 스마트 교실이 계단과 복도와 그 공간을 이어가지고 뭐라 그러면 트랙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걸 빨간색 깔아가지고 학생들이 뛰어다닐 수 있도록 트랙을 만들었더라고요. 꼭 체육관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스마트 교실을 조금 많이 활용하는 방안도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이 프랑스는 보시면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풀도 보이고, 그죠? 옥상이 나무가 자라고 있는, 풀이 자라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야외 정원? 이런 식으로 좀 해놨더라고요. 부산 신세계 백화점 가면 옥상에 정원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 운동장이 2개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놀이터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 있고, 뒤에 보면 또 하나 더 있죠. 운동장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고,
지금 전체적인 전경 뭐 쭉 다 보이는데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 좀 특이한 사진이 있다, 그죠? 그냥 뭐 프레임만 딱 되어 있는 여기가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인데 요게 어디가 있냐? 이 건물 제일 뒤편에 있어요. 제일 뒤편이 지금 엄청난 큰 공간이죠. 그러니까 그 전체를 체육관으로 만든다 보면 이게 천고가 되게 높아요. 지금 밑에 그 작은 저 축구 골대 비슷한 게 하나 놓여져 있는데 제가 이 사진 보면서 야, 천고가 되게 높은데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저 공간 뒤에 공간을 지금 체육관으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공간을 갖다가 전체적인 사진은 사실 제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뭐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보니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운동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학교 현장을 보면 스마트 뭐 교실을 학교를 지금 할 때 그 만약에 요즘 아파트가 그렇잖아요. 아파트를 하려면 그 안에 뭐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아파트 안에서 뭔가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다 돼 있던데 우리는 저 운동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걸 흡수해 버리면 정말 큰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물론 이제 제 말이 어편에 있어요, 분명히. 왜냐 그러면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선진국은 학교 운동장이 있을 필요가 없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사회체육이 잘 돼 있는데 나가면 축구 뭐 클럽 다 돼 있고 야구 클럽 다 돼 있고 농구 다 돼 있는데 클럽에서 다 활동하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그 공간 큰 공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하고 좀 환경이 다르긴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사회체육이 워낙 활성화돼 있고 뭐 이제 축구부가 있거나 야구부 있는 학교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그 공간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환경 때문에 운동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제약적인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에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조금 점령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들. 프랑스는 역시 예술적인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많이 뒀어요. 딱 다르죠, 미국이랑. 그죠, 느낌이. 천장을 보면 딱 아시잖아요, 바로. 근데 좀 색다른 거는 여기는 천장에 골대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게. 지금 쏙 들어가게 보이잖아요. 그죠? 공간에. 그리고 골대가 이 천장이면은 골대가 천장을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럼 딱 들어오면 이 학교는 골대가 없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해냈더라고요. 근데 천장하고 전부 다 벽면에 나무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게 설치하면 난리 나겠죠. 그죠? 애들 막 공차고 있으면 다 깨진다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이 북유럽 쪽은 이 예술에 대한 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외형도 보면은 되게 멋있어요. 와, 이렇게까지 지어놓을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건축 예술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많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건 좀 살펴보시면 되고, 지금 요 밑에 아이들 바닥 저쪽 벽면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그냥 작품인지 아니면은 클라이밍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사진이 멀어가지고. 근데 클라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또 초등학교에 클라이밍을 많이 설치하더라고요, 벽면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의 트렌드인가?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학교는 조금 예술적인 가치에 좀 많이 바탕을 둬서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덴마크인데요. 덴마크도 뭐 이쪽은 체조 수업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 바닥을 보시면 없어요. 농구 라인도 없고. 거의 뭐 부산대학교는 체조실이 따로 있거든요. 예. 대학 뭐 보면 뭐 농구실, 체조실 따로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글쎄요. 체조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자기가 사진만 보고 뭐라 말씀 못 드리겠어요. 옆에도 보면 이제 뭐 벽면에 그 아트적인 느낌을 많이 달아놨었는데, 예, 그렇고, 다음 사진 또 넘어갈게요. 이거는 제가 왜 해놨냐 그러면요. 이 주사랑 교회라고 이 사진이 한 장 올라와 있던데 이 교회가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사 보고 좀 흥미로워서 제가 이 사진을 갖고 왔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의자 있죠, 선생님. 옆에 보면 의자 없죠. 이게 다 벽으로 들어가거나 뒤로 다 밀려져서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이 공간이 뭐 하냐? 그 지역 주민들이 와서 배드민턴을 쳐요. 동호회들이 와서. 그러니까 예배 볼 때만 저걸 싹 다 기계로 쫙 이동시켜서 딱 해서 보고 수업할 때는 싹 다 집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체육관에서 아이들 수업을 할 때 아이들 다 앉아서 선생님 얘기를 청취하고 하는 교실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 전체가 아니더라도 그냥 한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좀 나와서
아이들이 앉아서 뭐 학습도 하고 선생님도 뭐 주고받고 또 나는 판서도 하고 요 한쪽 면만 이렇게 나오고 들어갈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사실은 교회 갔을 때 예배 보고 밥 먹고 하는 장소가 있었거든요. 큰 테이블에 한 6, 70명이 거기서 밥을 먹었어요. 밥 먹고 나면은 테이블 싹 다 치면 그게 체육관이에요. 마루 바닥이 아니라 이 우리탄 바닥처럼 돼 있어서 싹 치우면은 거기서 이제 농구 경기도 하고 체육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옆에는 그 GS 칼텍스 전용 배구장인데 벽면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 TV 한 대 설치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도 스마트 체육관 해가지고 저렇게 TV를 벽면에 이제 설치한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스크린이 아니라 저걸 달아놓은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림막도 있고 이래서 이 두 사진은 그냥 선생님 한번 참고하시라고 지금 보내놓은 겁니다. 거의 다 왔는데 이거는 생뚱맞게 지금 다른 나라가 나왔죠. 태국입니다. 태국에 있는 파야덴이라는 학교인데요. 대나무입니다. 전부 다. 다 대나무예요. 대나무를 휘고 엮고 해가지고 만든 대나무 체육관인데 큰 비용 들지 않고 그 나라에서 나는 그 대나무가 많이 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이 좀 그 아무래도 경제적인 소득이 낮으니까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연꽃 모양이래 그래요. 이게 연꽃 모양으로 체육관을 지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한번 왜냐하면 이 체육관 짓는데 우리가 계속 계속 뭐 두드리고 보고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말로서 계속 환경에 대한 이야기, 환경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런 과정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탄소 배출량이 90%까지 줄어든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어놓으면 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그런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자. 뭐 이렇게 해서 선생님 한번 사진을 넣어놨습니다. 네, 마지막 사진인데요. 결국은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가 뭐 우리가 쭉 얘기해 우리 결국은 체육관은 공간이다 그죠? 이 공간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를 들면 뭐 벽면에 집어넣을 거 트랜스포머처럼 의자나 모든 것 벽면에 들어갔다가 필요할 때 나왔다가 뭐 스크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뭐 스피커를 꼭 벽면에 달아야 될까? 천장에 올리면 어떨까? 그리고 에어컨을 갖다가 플러그가 아니라 벽에 달면 어떨까? 뭐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쭉 이야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체육관 벽면에 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안 자라겠다, 그죠? 애들이 부딪힐 염려가 없으니까는, 그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10년 전에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 지도교수 부산대 지도교수 이금호 교수님이라고 저도 교수님 농구를 하셨고 저도 농구를 했었는데 대한농구협회에서 그 영상을 하나 보내왔었어요. 그래 교수님이 야 이거 한번 봐봐 동일이 이리 와봐 가져봤었는데 우리가 사실 체육관 바닥에 라인 때문에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라인이 다양해가지고. 근데 그 영상에는 바닥이 흰색 흰색 바닥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농구라고 바스켓볼이라고 딱 치니까는 밑에 불이 탁 들어와서 라인이 탁 형성이 되는 거예요. 불빛이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배구로 딱 치니까 농구가 꺼지고 배구 라인이 탁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은 밑에 라이트가 켜져 가지고 라인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하다. 그뿐만 아니라 입장하는 선수 이름, 키, 몸무게 입력해 놓으면은 그 선수가 한 발 디딜 때마다 움직임에 따라서 그게 모두가 다 입력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뭐 그 미국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 체육관 바닥에 저도 사실 바닥에 라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명하는 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야 천장에서 조명 프레임을 해서 쏘는 거는 좋은 방법 아이가 했더만은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 그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체육관 바닥 부분도 한번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다 깔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체육관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가 때문에 흔적이 없는 테이프도 많이 나오고 스포타임에서 요번에 또 무슨 기자재 하나가 나왔던데 라인 기자재가 나왔었어요. 제가 지금 그거 들고 항상 연수할 때 들고 가거든요. 피구 수업할 때라든지 뭐 제가 족구 수업 무슨 수업할 때마다 그걸 좀 설치를 하는데 그 체육관 바닥에 이것저것 라인을 많이 깔아놓는 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말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은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좀 주절주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해외라고 해봤자 결국 우리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체육관, 운동장은 없다. 그리고 무대가 없는 것도 좀 우리하고 좀 다르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에어컨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스피커, 그다음에 벽면에 들어가고 빠지는 어떤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우리가 현장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필요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